약욕직회 기도 평상심시도 하이평상심 무조작 무시비 무치사 무단상 무범무성 이니라나 무 약욕직회 기도, 여러분이 만약에 곧바로 이 도를 알고자 하신다면은 평상심시도, 평상심이 도입니다. 하이 평상심, 무엇을 일러서 평상심이라고 하겠습니까? 무조작, 없을 무자, 지을 조자, 지을 작자, 인위적으로 지은 조작하는 마음이었고, 무시비, 없을 무자, 옳다 시자, 그르다 시자, 그르다 비자, 옳고 그르다는 시비심이 없고, 무치사, 없을 무자, 취할 치자, 버릴 사자, 가지고 버리는 취사가 없고, 무단상, 끊어질 단자, 없을 무자, 항상 상자, 끊어지고 영원한 이어지는 것이 없는 무범무성, 없을 무자, 범부범자, 없을 무자, 성인성자, 범부도 없고 성인도 없고 그러한 마음을 일러서 평상심이라고 합니다. 평상심시도, 평상심이 도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BBS 불교방송 TV 정기수요법회 일입니다. 역대 최장 기간으로 50여일이 넘도록 장마비가 내리고 또 최근에 큰 태풍으로 인하여 피해가 너무나 많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피해 지역에 복구되기를 바랍니다. 또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그 비와 장마의 피해와 태풍의 피해는 없으셨는지요? 또한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고통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코로나19로 고통을 받고 있고 또 우리나라 한국도 역시 이렇게 고생들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또 태풍과 장마로 많은 피해를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해 피해 복구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께 큰 격려의 박수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를 빨리 극복하고 치료제 백신이 나와서 세계 모든 나라가 코로나19를 이겨내고 정상적인 그런 그 생활이 되어갔으면 하는 그 발언을 기도 묵념을
법회 시작하기 전에 스님이 죽비를 3번 치고 죽비를 3번 치고 다시 또 묵념하고 3번 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동시에 그렇게 그 부처님께 소원하는 그 소원 성취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죽비를 3번 치면은 코로나19가 빨리 극복되고 대치되고 또 백신이 빨리 개발되고 또 수해와 태풍의 피해를 받으신 분들이 빨리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게끔 하는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네, 전 세계 이 불교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 또 이 법문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다 같이 함께 부처님 전에 이렇게 그 기도를 올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평상심시도와 나눔의 미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 사회에서 모범적인 기부를 하시는 분과 마조 스님의 평상심시도에 대한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현대 전 세계 자본주의 국가는 대부분의 나라가 자본주의의 단점인 빈익빈 부익부 현상, 다시 말해서 가난한 사람은 더욱더 가난해지고 부자는 더욱더 부자가 되는 현상으로 부의 분국화, 양극화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국가 사회를 가난한 사람들과 재산이 많은 부자로 2개의 집단으로 나누어서 양극화 시켜 놓아 버리게 된 것입니다. 미국이 보수적이면서 자본주의의 단점인 부의 양극화 현상을 극복하면서 자본주의 국가 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노블레스 오블리주, NOBLESSE OBLIG, 노블레스 오블리지 기부문화 때문입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고귀한 신분, 귀족의 역사인 유럽 사회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사회 고위층의 인사와 재산을 많이 가진 부자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무를 의미하는 프랑스 말입니다. 오늘날 21세기 유럽 사회 상류층 사람들의 의식과 행동을 지탱해온 정신적인 뿌리의 사상입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은 프랑스 작가이자 정치가인 가스통 피에르 마르크, 우리가 쓰는 가스통이 아닙니다. 가스통 피에르 마르크, 그리고 212년 전, 약 200여 년 전에 1808년에 고귀한 신분에 따르는 사회적 의무를 강조하면서 사용했던 그런 그 말입니다. 사회의 상류층 귀족으로 정당하게 대접받기 위해서는 노블레스, 즉 고귀한 신분, 명예를 가진 만큼 오블레즈,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그런 그 뜻입니다. 높은 사회적 이치, 부와 명예를 가진 상류층 가문의 가훈입니다. 노블레스는 닭의 벼슬을, 즉 명예를 의미하고, 오블레즈는 달걀의 노른자, 결과, 책임과 의무를 뜻합니다. 닭이 알을 생산해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의미가 없죠. 그러면서 닭에 그 붙어있는 벼슬, 명예만 자랑하게 되면은, 자랑하면서 날뛰면은 닭이 웃음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예를, 벼슬을 가진 만큼 알을 잘 생산해내고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그 노블레스 오블레이즈 근원을 찾아 올라가면은 로마 시대 귀족들이 행했던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전쟁이 났을 때 귀족들이 앞장서서 솔선수범해서 전쟁에 참가하는 것도 노블레스 오블레스의 실천 사례입니다. 노블레스 오블레이즈 개념이 널리 통용되고 회자된 때는 세계 1차 대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던 그런 때입니다. 그때 당시에 영국에 명문학교가 있었습니다. 이튼 칼리지라는 그 학교인데 그 학교 학생들의 출신들이 앞장서서
솔선수범해서 전쟁에 참전하고 국가 사회적 의무를 다하는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상징적인 도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느 도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프랑스 깔레라는 시입니다. 프랑스의 노르망디 해안을 따라서 올라가다 보면은 깔레라는 조그마한 항구 도시가 나옵니다. 바닷가에 있는 도시인데 인구가 약 12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 그 소도시인데 영국의 섬이죠. 도너 해협에 불과 20마일, 키로로 말하면 32km 정도 떨어진 그 깔레라는 그 항구 도시인데 영국과 프랑스 파리의 중간입니다. 그 깔레 시는 영국과 프랑스가 100년 전쟁을 했습니다. 1337년부터 1453년까지 116년 동안 전쟁을 했다 중단했다 하면서 프랑스 땅을 전쟁터로 해가지고 이어짐과 끊어짐을 반복하면서 116년 동안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1347년 669년 약 670여 년 전에 그 깔레시가 영국에 끝까지 그 반항을 합니다. 저항을 해가지고 영국이 항복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영국군이 이제 그걸 깔레시를 점령을 하게 됐는데 1347년에 깔레시가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영국 왕이 에드워드 3세였습니다. 에드워드 3세가 그 깔레시 항복 사절단에게 6명의 교수형을 취할 사람을 보내라. 이렇게 대표자 6명을 교수형에 취해서 사형에 처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깔레시에 의해서 6분이 대표로 나와서 자진해서 그 교수형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그 소식을 전해 들은 그런 깔레 시민들은 선뜻 누군가 나서서 시와 프랑스의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사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깔레시에서 제일 가는 부자인 와스타 슈드 생피에르가 자진해서 나왔습니다. 자, 깔레 시민들이여 나와라, 용기를 가지고 나와라 하고면서 제일 먼저 그 시에 있는 부자 와스타 슈드 생피에르가 나섰습니다. 그 다음에 깔레 시장이 내가 나가겠다 하고 장테르 시장이 나섰습니다. 자진해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그 다음에 부자상인, 부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부자상인 피에르 띠상이 또 내가 시를 위해서 프랑스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고 이렇게 또 나섰습니다. 그 또 아들이 또 따라 나섰습니다. 그래서 네 분이 아주 자신들의 목숨을 바쳐서 프랑스의 국가와 깔레 시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고 나섰습니다. 이것을 보고 있던 시민들 중에서 세 분이 용기를 가지고 나서가지고 한 명이 더 많이 7분이나 되는 분들이 목숨을 바치겠다고 이렇게 자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누군가 한 분은 빠져야 돼요. 6분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와스타 슈드 생피에르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사형 집행 처형 날 제일 늦게 오는 사람을 빼기로 하자. 그렇게 제안을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 처형하는 날 와스타 슈드 생피에르가 나오질 않았어요. 왜 안 나오느냐? 7명 중에 한 사람이라도 살아남는다면은 순교자들의 사기가 떨어질 것이다. 이것을 우려해가지고 미리 교수형 취하기 전에 본인이 자결해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6명의 순교자들이 맨발로 영국군을 향해서 교수형에 쓸 밧줄을 목에다 걸고 취하져 죽게 된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때 당시 에드워드 3세 영국 왕비가 있었는데 그 왕비가 필라파르에노라는 그 왕비였습니다. 그 왕비가 임신 중이었어요. 에드워드 3세의 왕의 그 자식을 잉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왕비가 그 소식을 듣고 남편 에드워드 3세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폐하, 제 뱃속에 당신 아기가 잉태되었습니다. 이 아기를 생각하셔서 처참한 일을 하지 마시옵소서. 부디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고 이렇게
아주 액을 벗걸하다시피 그 영국 왕에게 간청을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 생각할 때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 부인의 그 잉태된 자기의 그 이세가 이런 그 처참한 일을 해가지고 영향을 주면 되지 않겠다 해가지고 그 사형 집행을 취소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6명이 사형 집행하기 바로 직전에 그 사형 형집행이 취소돼가지고 이렇게 살아남게 됐습니다. 이런 그 깔레시의 그런 일이 있고 나서 깔레시는 프랑스 깔레시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국가 국민과 시민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하나의 상징적인 도시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자본주의 국가가 발전하면서 기업가들도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앞장서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많은 기업가들이 자기 자신들이 이뤄낸 부와 재산을 사회에 이렇게 베풀고 환원했습니다. 오늘날의 노블레스는 국가사회를 리드하는 지도자,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인, 오너, CEO, 재산을 많이 가진 부자들, 또 상류층의 사회 인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 해야 된다는 그런 그 문화가 유럽과 선진국에 정착되었던 것입니다. 2년 전 2018년 그 봄에 미국 사회의 양극화 현상에 대한 쓴소리를 거침없이 하면서 기업의 역할을 강조한 그러한 그 제이미 다이언 씨의 이야기를 국내 언론에서 상세하게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2년 전에 그 언론에 그 기사를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 미국계 최대 글로벌 투자은행인 JP 모건 체이스 은행 최고 경영자 CEO 제이미 다이언 씨가 이런 이야기를 눈치 보지 않고 정말 쓴소리를 거침없이 해가지고 전 세계의 모든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제이미 다이언 씨가 어떤 말씀을 했느냐? 지금은 미국이 둘로 쪼개져 있는 상태다. 기업이 잘 된다고 하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이 뒤처져 있는 것도 모르는 기머거리 최고 경영자 CEO가 되고 싶진 않다. 잘 운영된 기업이 있는 지역을 가서 보면은 사람들이 대부분 잘 살고 있지만 그 뒤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미국인 중에 40%가 시간당 $15, 미국 연방 평균 최저임금도 안 되는 임금을 받고 있으며 일하고 15%는 최저임금밖에 벌지 못한다. 매년 7만 명이 오피오이드는 마약성 진통제입니다. 마약성 진통제 때문에 죽는다. 복역이나 벌금형 죄에 대한 대가를 치렀다면은 제2의 기회를 주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제2의 기회를 얻을 자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미국 사회에서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한 금융 서비스 규제는 매우 엄격하다. 아들과 가족이 있고 자녀가 있는데도 대출도 못 받고 집도 없이 산다. JP 모건 체이스 은행은 이런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맞춤형 노력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렇게 그 말씀을 하시면서 기업이 뛰어들어야 합니다. 기업이 양극화 해소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놓는 프로그램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기업들의 적극적인 양극화 현상의 그 해결을 위해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기업인들이 적극 나서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역설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부터가 솔선수범해서 JP 모건 체이스 은행은 2018년 2년 전부터 향후 5년간 2023년까지 총 5년 동안 3억 5천만 달러 약 하나로 3조 5천억 원 규모의 일자리 만들기 프로그램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이 보수적이고 자본주의의 단점인 부의 양극화 현상을 극복하면서 자본주의 사회를 유지하고 발전해 나가는 것은 이러한 제이미 다이먼 최고 경영자와 같은
노블레스 오블리주, 그 사회 지도층의 그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그런 그 모범적인 그런 문화 때문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부자 중에서 기부를 잘하는 이미지 좋은 기업인을 하면은 누구인지 떠오르는 사람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언론 매체를 통해서 잘 아시는 투자의 기재 워런 버핏, IT 계열의 대부 빌 게이츠 두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와 워런 버핏은 자기 재산의 99%를 기부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빌 게이츠 기부 액수가 얼마쯤 되는지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빨리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면은 20년 동안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루에 50억 원씩 기부해서 총 350억 달러, 하나 약 35조 원을 기부했습니다. 빌 게이츠 기부는 빌 게이츠가 기부를 하고 싶어 한 게 아니고 빌 게이츠 부인이 있습니다. 멜린다 게이츠의 영향이 컸습니다. 부인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자선 사업을 시집가기 전부터 처녀 시절 때부터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인의 영향으로 빌 게이츠가 그렇게 자선 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빌 게이츠 부부는 질병에 걸리는 사람들 90%가 가난한 나라에 살고 있는데 이 나라들이 보유한 보유 재산이 전 세계 보유량의 10%에 불과하다는 뉴욕 타임즈의 그 기사를 읽고 가난한 나라의 보건 문제 해결을 하는데 힘쓰게 됩니다.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을 설립해서 개발도상국, 후진국의 질병 대처와 교육 계획을 지원하는 거대한 자선단체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워런 버핏 회장은 지난 2006년 14년 전부터 기부를 해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74억 달러, 약 44억 6천억 원에 되는 그 기부를 했습니다. 최근에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과 4개 자선단체 약 29억 달러, 3조 4,600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이런 그 기부로 인해서 세계 부자 순위가 5위에서 8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빌 게이츠하고 워런 버핏 두 분이 10년 전에 2010년도에 자기 재산의 절반 이상을 사회에 기부하기로 한 약속한 사람들의 클럽을 만들게 됩니다. 그 클럽 이름이 뭐냐면 기빙 플래지 기부 클럽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 2020년 약 10년이 지났는데 7월까지 지난달 7월까지 최연소 나이 31살의 부자부터 시작해서 최고령의 나이가 93세 부자까지 세계 각국의 23개국의 국적을 가진 다양한 나라 사람들이 총 204명이나 되는 그런 그 부자들이 기빙 플레이즈 클럽에 가입을 해서 사회에 그런 기부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빌 게이츠하고 워런 버핏이 전화로 막 이렇게 권유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많은 그런 그 사회 자산가들이 이 기빙 플레이즈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23개 국가 중에서 204명의 부자 회원 중에서 정말 그 아쉽게도 우리나라 한국의 국적을 가진 부자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좀 부끄러운 일인데요. 우리 그 한국의 불교 신도님들이 여성 불자님들이 많다고 하는데 빌 게이츠 부인처럼 그 남편들을 잘 설득을 하셔가지고 이런 그 기빙 플레이즈 같은 클럽에 가입하는 그 부자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빌 게이츠, 워런 버핏을 존경합니다. 또 워런 버핏과 빌 게이츠처럼 기부를 잘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워런 버핏과 빌 게이츠가 존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겠습니까? 잘 안 알려져 있는데요. 척 피니시입니다. 척 피니시. 원래 척 피니시 이름은 찰스 피니, CHARLES FENEY, 찰스 피니입니다. 이분은 35년 동안 무려 9조 원이 넘는 돈을
본인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비밀리에 익명으로 기부해서 자선사업가의 제임스 본드라고 이렇게 별칭을 불리는 사람입니다. 제임스 본드는 비밀 첩보 요원이죠. 그러니까 자선사업을 하는데 아무도 모르게 그런 비밀리에 하는 그런 그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 자선사업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해서 알려지게 됐느냐. 1997년도 한 23년 전이죠. 23년 전에 면세점 매각 문제로 법정 분쟁에 휘말리게 됐습니다. 그때 그 이제 조사를 받게 됐는데 조사 과정에서 비밀 회계장부가 발견되어 가지고 비밀 회계장부에 어떤 것이 기록이 있었느냐. 15년 동안 아무도 모르게 비밀리에 2,900번에 걸쳐서 40억 달러, 한국 원화로 약 4조 5천억이라는 큰 돈을 아무도 모르게 세계 각국의 그 어려운 그런 곳에 기부 활동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는데, 1982년 38년 전에 아틀랜틱 기부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틀랜틱 재단을 통해서 미국, 베트남, 필리핀, 쿠바 많은 나라의 의료 교육 분야에 지원하게 됩니다. 이러한 찰스 피니의 기부 활동은 철저하게 비밀리에 하게 됐는데 그 기부 동기는 어머니의 가르침에서 시작됐습니다. 찰스 피니 어머니가 받는 사람의 부담을 덜어주고 싶다면은 도왔다는 사실을 자랑하지 말라. 그러는 그 가르침 속에서 착한 일을 하되 비밀리에 하라. 성경에도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는 그런 그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아무도 남몰래 무주상 보시를 실천하신 분이 찰스 피니십니다. 이분은 학교, 병원, 도서관, 연구기관, 기숙사 어느 한 곳을 설립해도 본인의 찰스 피니라는 이름을 볼 수가 없습니다. 찰스 피니 기부 사실이 알려지게 된 이후에도 기부를 멈추지 않고 매일 하루에 1,100만 달러, 약 11억 원을 기부하게 됩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찰스 피니의 기부율은 99%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3년 전 2017년 찰스 피니가 기부한 금액은 9조 5천억 원이 넘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기부하면서도 찰스 피니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가 없습니다. 자가용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의 임대주택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목시계가 15달러, 약 15,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검소한 시계를 차고 있고, 비행기를 타면은 이코노미석을 탑니다. 기부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기부하는 이유는 내가 필요한 것보다 많은 돈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저는 돈을 정말 좋아하지만은 돈이 내 삶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대 세계의 기부왕을 뽑자면은 단연 빌 게이츠하고 워런 버핏입니다. 그러나 워런 버핏과 빌 게이츠가 말씀하시는 모범적인 기부의 롤 모델은 억만장자 척피니, 찰스 피니씨입니다. 워런 버핏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찰스 피니는 나의 영웅이고 워런 버핏의 영웅이라는 얘기죠. 빌 게이츠의 영웅이다. 찰스 피니는 그는 모든 사람의 영웅이어야 한다. 남들에게 드러내지 않는 조용한 기부를 실천하는 것, 자기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기부를 다 마치는 것, 두 가지 실천으로 찰스 피니는 세계적인 자선가들의 롤 모델이 되었습니다.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 그 재산을 가치 있는 일에 써야 하는 도덕적 책임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후손들에게 문제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찰스 피니 씨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찰스 피니는 우리나라 한국하고도 인연이 깊습니다. 6.25 전쟁 참전 용사입니다. 찰스 피니가 한꺼번에 두 컬레의 신발을 신을 수가 없으니 남는 것은 당연히 기부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했고,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바지를 두 벌 입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또 재미있는 그 사실은 휴대전화 요금을 많이 쓰고도 전화가 없으면 살 수 없다는 딸이 찰스 피니 씨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주변에 공중전화가 있다고 공중전화 약도를 그려가지고 딸에게 이렇게 가르쳐주는 참 그 자상한 그 아버지입니다. 찰스 핀의 기부 원칙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자신의 이름을 절대 밝히지 않는다. 죽어서가 아니라 살아서 모든 걸 기부한다. 또 진정으로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은 돈만 건네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자립할 수 있게 일어설 수 있게끔 끝까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찰스 핀 씨가 전 세계 기부의 롤 모델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울림을 주었습니다. 우리 불자님들은 정말 이런 그 부처님의 대자대비한 자비의 나눔 그런 그 실천해야 되지 않나. 세계적인 기부왕 빌 게이츠와 워런 버핏이 존경하면서 기부의 롤 모델로 삼고 빌 게이츠와 워런 버핏의 영웅이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영웅해야 한다고 극찬을 한 찰스 핀 씨의 나눔의 아름다움을 실천한 이 시대의 보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